네,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의 주목할 만한 뉴스를 알아보는 프레스룸 시간입니다. 김고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말 많이 저한테 바쁘시죠? 인사하실 때마다 굉장히 조신하게 안녕하십니까. 연말 많이 바쁘시죠? 네, 별일 없습니다. 네, 그래도 베이비뉴스 이 TV에 1년 동안의 그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네. 기자님들이 바쁘게 움직여주고 계십니다. 네. 네. 그런데 한 이슈는 어떤 걸 또 뽑아주셨을까요? 네, 이번 2016년이 네.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네. 모두들이요. 오늘은 다가올 2017년에 바뀔 영유아와 임산부 관련 제도와 정책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 임산부 초음파에 관련한 제도들도 그때 많이 바뀌는 게 있어서 소개를 또 해드렸었고요. 아무튼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좀 바뀌고 있지만 좀 임산부한테는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좀 자세히 볼까요? 네, 14개 정도인데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신 기간에 본인 부담금이 평균 44만 원인데 24만 원 정도로 좀 인하될 것 같다 이런 말을 이제 정부가 했어요. 임신부의 병원 외래에서 진료하는 그 본인 부담률이 병원별로 총 20%씩 인하된다는 거예요. 예를 네. 들어 상급 종합병원은 본인 부담금이 원래 60%인데 40%로 해주고 네. 종합병원은 50%인데 30%로 해주고 의원은 40%인데 20%로 해주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아, 의원은 30%인데 10%군요. 그리고 병원이 40%인데 20%. 그러니까 이 수치로만 보면 일단은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잠시만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김공 기자님 예뻐지셨어요. 머리가 바뀌셨어요. 왜 어머, 매주 진짜? 바뀌죠? 그러면 미용실 갔다 온 거 아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머리가 바뀌셨어요. 왜 매주 바뀌죠? 이뻐졌어요. 똑같으세요 지금. 감사합니다. 이거 얘기하는데 다 지금 거기에 관심이 가 계세요. 자, 우리 본론으로 넘어올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외래진료 수치를 비용. 보면은 줄어들었다는 느낌인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병원마다의 가격이 다르니까 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건 늘었지만 병원비를 올려버리면 그만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본인 부담금은 다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네. 되는데 원래 본인 부담금보다 45.5% 정도 줄게 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에요. 네. 제일 많이 드는 게 초음파 비용이잖아요. 이 네. 초음파 비용 같은 경우에는 29만 2천 원 정도로 지금 평균적으로 지출하고 계시는데 이제 16만 3천 원 정도로 이제 내려가게 될 거다 이런 얘기죠. 네. 지난번에도 지금 지적해 주셨지만 뭐 비용을 더 지원한다고 했는데 병원 자체의 비용이 올라버리면서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괜히 뭐 뒤통수 맞은 것 같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이거는 뭐 앞으로도 이 문제를 지금 복지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초음파 문제는 좀 더 다른 해결책이 또 있을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은 초음파 비용 얼마 내고 검사를 하셨나요? 그것 좀 올려주실래요? 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그것 안 좀 나시죠? 올려주시면 네. 대략적인 우리 병원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더 해봅니다. 올려주세요. 네. 네. 자, 지원을 늘린다고 하니 뭐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좀 좀 이렇게 변화되기를 저희가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임신 지원금이 오른다는 소식이에요. 네. 쌍둥이나 삼둥이든 다태아 임신하시는 분들 요즘 많은데 이분들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은 70만 원 받으셨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90만 원으로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네. 정부에서 의료비 지원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는 15% 자기부담금이 있으셨는데 그게 5%로 내려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안 써보셨다고 하셨죠? 예, 저는 이걸 안 써봤어요. 왜냐하면 저 아기 가질 때는 국민행복카드도 없었고 고운만 카드도 없었고 네, 제가 이게 만약에 전신이 지금 고운만 아이를 낳으면은 네. 쌍둥이니까 90만 원이면 180만 원 받는 거예요? 아니죠. 둘이 합해서 90만 둘이 원? 합해서 90만 원. 못 받아봤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지원 정책이 늘었지만 그래도 좀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저 때보다도 병원비들은 다 올랐으니까. 네, 그렇죠. 솔직히 나 때는 없어서 지금 부럽다고 하지만 사실은 병원비들이 올랐거든요. 자, 맞습니다. 그렇다면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 국민행복카드에 관해서. 네, 원래 국민행복카드 한 명의 아기당 5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 근데 쌍둥이나 다태아 네. 70만 원에서 이제 90만 원으로 올려받게 되시는 거고요. 이 비용이 충분히 뭐 이걸로 출산할 때까지 쓰신다는 분이 있고 네. 이걸로는 택도 없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손정희님도 네. 금방 올인된다고, 금방 나간대요 돈이 병원비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네,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저 주변에도 보면 임신 뭐 한 10주 정도 됐을 때 이미 네. 20만 원 다 썼다. 뭐 이런 식으로 금방금방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들 네.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진짜 문숙희님 같은 경우도 17주인데 병원비가 벌써 94,000원 나왔다니 정말 다 쓰고 또 남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아무튼 좀 부족하네요. 많이 지원이 는다고 하지만 정말 많이 네.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신 때 이 돈 쓸 곳이 진짜 많잖아요. 육아 시기에 받을 수 있는 지원들 여러분들은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지도 좀 댓글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안현지님도 20주만 돼도 끝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네. 이런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정책들이 계속 개선이 되고 네. 있으니까 앞으로 좋은 소식 들리기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소식 바로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난임 지원에서 제외됐던 만 44세 이하의 그 산모들도 이번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체외 수정, 인공 수정 이런 시술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 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수술을 꼭 받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난임 치료를 위해서 1년에 3일 정도 무상휴가를 더 받을 수도 있게 되는데요. 네. 이 소득별 이 차등 지급되는 거는 정부 사이트에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지정 병원이 있다는 거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조금 더 지원 금액이라든지 연령대가 더 광범위해진 거는 사실이네요. 네, 난임 부부 맞습니다. 지원은요. 네, 고령 임신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기도 한데 조산이나 저체중아, 네. 선천대사 이상화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 경우도 지금 지원이 늘어나게 됐어요. 네. 임신 36주차 이전에 태어나는 조사나 그리고 네. 2.5kg 미만 저체중아 만 3세가 될 때까지 병원 비용을 본인 외래 비용을 10%만 부담하게 또 바뀝니다. 그리고 월 평균 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는 네. 최대 500만 원까지 이 저체중아나 조산아를 5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게 되고 네. 이거 말고 선천대사 이상아도 있어요. 네. 이 선천대사 이상아의 경우에도 500만 원까지 또 지원이 돼서 조산아에 선천대상 이상아 이거 두 개까지 다 하게 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좀 달라진 것들이 정책이 있죠. 왜냐하면 집단 네. 감염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곳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산후조리원과 네. 관련해서 감염 문제가 항상 있었는데 네.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하나 바뀐 게 있어요. 네. 시행령이 이제 개정된 게 있는데 네. 감염을 시키게 되는 이제 주로 저기 중에 결핵이 있는데 네. 종사하시는 분들이 결핵 검사 자기가 가지고 있는지 잠복 결핵에 대해서 검사를 꼭 해야 되는 네. 그 검진이 의무화되고 네. 이것 말고도 감염으로 끼친 어떤 손해가 있을 때 환자한테 배상하기 위한 그런 보험을 또 들어야 되는데 이 보험을 들지 않으면 최대 한 달의 운영 정지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아, 너무 좋은 제도네요.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 알아볼까요? 네, 이게 지금 산후조리원에서 네. RSV라고 해가지고 네. 호흡기 관련 질환인데 이게 집단 감염이 되는 사례가 좀 많아지고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보면은 산후조리원 결핵이 가장 무섭다고. 네, 맞아요. 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윤선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박혜진님 조리원 비용이 좀 저렴해졌으면 좋겠다. 이거 그렇네요. 이거는 공공 네. 산후조리원이 좀 지방에 많이 생기는 게 좀 정책이 이렇게 좀 네.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공공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좋은 좋아지지 소식이,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바로 또 다음 소식 할게요. 네. 2017년부터 출생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만 병원을 통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뭐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출생한 다음에 병원에서 그 출생 기록을 출생 증명서를 대법원에 있는 가족관계 시스템에다가 올려주면 네. 저희가 가서 다시 대법원 그 인터넷상에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이 절차를 거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또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돌봄 영아 종일제 적용이 좀 확대된다는 소식이네요. 네, 만 1세까지만 원래 지원이 확대됐었는데 이제 만 2세까지 할 수 있게 됐고요. 소득과 자격은 아이사랑 사이트나 아이돌홈 사이트에서 또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은요. 임신기 육아휴직은요. 유산과 조산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먼저 당겨서 쓸 수 있는 임신기에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네. 좀 바뀌는데 예전에는 공공 부분에서만 적용했는데 이제 민간 기업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것 말고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네. 드릴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출산 이후에 쓸 수 있었던 육아휴직을 당겨 쓸 수 임신 있는 중에도? 거예요. 임신 중에 조산 위험이 있는 분들 진단서 받아서 그렇게 가능하시고 이제 민간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니까 다른 네. 기업 이제 이거 쓸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네. 또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육아 관련 제도가 또 두 가지 더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 나눠서 쓸 수 있게 하는 먼저 말씀드린 적 있죠. 임신기 육아 근로시간 단축제 이게 네. 있는데 이게 2년 동안 3번에 나눠서 쓸 수 있도록 내년부터 바뀌게 됩니다. 네. 급여는 근무한 시간만큼 받고 급여의 60%는 정부가 지급해 주게 되는 제도예요. 네, 지금 곽서세연님께서 좋은 제도네요라고도 해주고 손정님님께서도 와 근데 눈치 보여서 좀 신청할 수 있을까요?라는 걱정도 해주시는데요.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법적인 제도로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 좀 목소리를 좀 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맞습니다. 또 해봅니다. 진짜 네. 아이들 조산하면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으로는 남성 이 육아휴직도 확대된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네, 육아휴직 급여도 또 늘려서 지원한다고요? 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아이에 대해서 네. 두 부모가 이렇게 번갈아서 썼을 때 첫째 아이의 그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한테 3개월 동안 15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급여를 둘째 아이부터는 200만 원까지. 아. 뭐 혜택을 못 본다, 둘째를 언제 낳냐, 이거 받으려고 둘째 낳지는 않는다 이런 분들이 또 있기는 한데 그래도 낳으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늘어난 거니까 네.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김미경님 말씀처럼 남성 육아휴직은요 이렇게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꿈도 못 꾼다는 말씀들 하신 분들 많아요. 남성 육아휴직 안 쓰시는 분들은 좀 여성 육아휴직을 좀 몰아준다거나 다른 제도를 좀 주시거나 아니면 좀 저기 뭐 남성 육아휴직 안 쓰시는 분들한테 좀 더 돈으로 환급을 해준다거나 뭔가 좀 마련해 주세요. 제 생각이에요. 네, 이것도 좋은데요? 좋겠네요. 네. 이거 좋은데? 돈으로. 그치 돈으로 안 쓰면? 남자들이 솔직히 말해서 남성 육아휴직이요 누가 내요 뭐 눈치 보여서 근데 오늘 화장이 너무 잘 되셨어요. 그래 우리는 반짝이가 딴 진짜 예뻐요. 눈 밑에 금색 반짝이를 하셨는데 엄청 예뻐요. 세상에. 여기 볼터치도 오늘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바라보다 반할 뻔했어요. 우리 어쩜 좋아. 마지막 소식을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재밌으셔 우리 김 기자님. 지난주에 독감 유행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독감 다 나으셨나요? 저 다 나왔어요. 다행입니다. 네. 영유아 독감 백신이 원래는 유료였어요. 이거 그런데 비싸요. 네, 저 맞아요. 쌍둥이 맞추니까 벌써 막 6, 7만 원이에요. 예방 접종인데요. 예방 접종인데 이렇게 그렇게 비싸요. 비쌌군요. 예방 접종 비싸요. 근데 이게 원래 유료였는데 올 네. 하반기에 무료 네네. 접종으로 풀렸었잖아요. 저희가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네네. 이제 영유아 독감 예방 백신이 아예 내년부터 무료로 풀렸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사실 매해 맞추는데 그것도 솔직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거든요. 저까지 맞아야지 온 가족 맞다 그렇죠, 보면요. 그렇죠. 얼마 그러면은 들어가는지 뭐 4인 가족이면 훌쩍 15만 넘어요. 원 넘어요. 그렇게 나와요. 네. 아무튼 그래도 어렵다 해도 조금 부족하다 해도 네. 오늘 정말 점점 나아지는 소식 들고 와주셨어요. 네네. 김경훈 기자님. 네. 앞으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한 이런 기사들 네. 좀 많이 써주셔서 내년에도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뭐가 네. 혜택이 올 수 있도록 좀 댓글 잘 많이 읽겠습니다. 많이 네. 좀 이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많이 글 좀 남겨주시면 우리 네. 반영해 주실 겁니다, 김 기자님께서.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뭐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끝났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괜찮아요. 뵙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새해 복 많이 맘스 리뷰로 다시 오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새해 인사. 지금 방금 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네. 이따 다시 올게요.